반납 페널티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다. 제가 반납하지 마세요. 반납은 아예 고려하지 마세요. 신차급 차량이고 인기 차량일수록 절대로 반납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것을 제가 숫자로 일일이 풀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차량은 2021년 1월에 출고된 X5, X드라이브 4.0, X라인 차량입니다. 신차 금액으로 1억을 초반을 상회하고요. 이전비까지 합쳐서 1억 1천 정도의 취등록세까지 합쳐서 롯데캐피탈에서 실행을 하셨고요. 보증금은 10% 1,053만 원. 내가 리스를 좀 적게 내고자 선납금으로 선수금으로 1,053만 원 역시 10% 내셨습니다. 잔가로 4,633만 원. 대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41, 2% 이렇게 잡아준 것 같네요. 매달 143만 원씩을 내는 조건으로 출고를 하셨습니다. BMW SUV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중대형 X5 4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이제 7,000km도 타지 않으셨어요. 세컨드카가 있고 업무상으로 해당 차량은 정말 아껴서 타셨고요. 17개월 동안 7,000km라면 한 달에 한 5,000km 정도. 그런데 이런 차량을 내가 지금 정리를 하고자 했더니 반납 정산서상의 금액이 차량도 주시고 2,495만 원 정도의 금액을 더 내세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뭔가 문제가 있어도 대단히 문제가 있죠. 자, 내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왜 반납을 하면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납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납 페널티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다. 반납정산서에 보면 어떻게 금액이 나오는지가 밑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눈에는 들어오지는 않죠. 롯데캐피탈의 서류입니다. 처음에 약정을 할 때 보증금 잔액 10%로 제가 들어간 거로 보여집니다. 1,053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거고요. 무보증 잔존가치라는 것은 이 차량을 60개월 뒤에 중고차 가격으로 가치가 이렇게 되겠다 하고 산정을 해줘서 이 차량의 금액은 원금에서 상환하는 것을 유예시켜주는 일종의 유예금이고 이자는 내게 됩니다. 4,633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선납금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약정을 할 때에는 1,053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달 내는 리스료를 좀 줄였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저희한테 문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자율은 8.5% 정도가 됩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어요. 2021년도에 보증금을 10%, 선수금을 10% 이렇게 내는 조건으로 놓고 봤었을 때 8% 정도라면 좀 높게 나온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약정을 좀 잘못한 것이 보증금을 20%로 아예 늘려놓고 이자율을 5% 언더로 떨어뜨렸으면 훨씬 더 리스 이자는 낮춰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딜러가 보증금 10%, 잔가 10%를 해서 월 리스료는 낮추면서 자기의 수당은 높여가는 전형적인 방식을 취한 겁니다. 고객에게는 높은 이자율을 전가시키면서 최소 한 3% 정도는 더 전가를 시킨 것 같아요. 좋은 약정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고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정산 내역하고 나와 있어요. 청구 금액 1, 4,502만 3천 원, 중도 해지 손해배상금 4,460만 원, 기간 리스료, 기간 자동차세까지 합쳐서 전체 금액이 4,502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뭘 했길래 차도 주는데 4,500만 원의 중도 페널티가 나온다는 얘기죠? 중도 페널티, 안내사항, 중도 손해배상금을 정리하는 방법, 미예수 원금 곱하기 최고 중도 해지 손해배상금 곱하기 미경과 개월수 43개월, 최고 중도 해지 보상금은 얼마? 65%. 미예수 원금은 중도 해지 정산서를 보시면 나와요. 8,802만 원 정도로 나와요. 8,802만 원 곱하기 65% 곱하기 43개월 분의 약정 개월수 60개월로 나눠준다. 4,45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왜 그런지는 몰라요. 저도 65%를 왜 적용하는지. 이거는 약정이고 롯데캐피탈에서 처음에 리스를 약정을 할 때 본인들이 정해놓은 손해배상률입니다. 65%. 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내야 될 리스료
중에서 금액 작은 걸로 내세요. 그거 합친 금액이 4,502만 원이라는 이야기고, 차관 금액 1,800, 44,000원 나오죠. 보증금 1,053만 원 빠지고, 미리 선납을 해놨던 것 중에서 17개월 동안 낸 거 빼고 자녀 개월수 금액 751만 4천원 해서 1,800만 원 정도를 4,500만 원 정도 빼주고 나면 2,697만 9천 원을 추가로 더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차도 주고 2,697만 9천 원도 내고 롯데캐피탈에서는 만족하고 이 계약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아니죠. 끝나지 않습니다. 이 차를 가져갔었을 때 다시 또 차량 검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가 교환이 있거나 사고가 있거나, 그 다음에 차가 문제가 있어서 가치감가가 되거나, 아니면 상품성에 대해서 차량이 어디가 까졌거나 어디가 스크래치가 났거나, 이런 것들을 또 뺍니다. 빼서 마지막 반납을 할 때 가격 확정을 한 이후에 그것까지 청구를 해야 그제서야 이제 끝이 난다. 반납을 할 때 상품성까지 다 복원을 해주는 금액으로 줘야 끝이 난다. 그래야 반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반납의 실체입니다. 일종의 불공정 계약이에요. 그러나 불공정 계약이라고 부르지 않죠. 여러분들이 다 사인을 했으니까. 그 계약이 끝나게 된다. 반납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65%짜리 손해배상금을 때립니까? 남아있는 금액의 65%. 어찌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1억짜리, 1억 1,200짜리를 17개월 운용하고 내가 반납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전체 금액 중에서 적어도 40% 정도는 페널티로 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반납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얘는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돈 한 푼도 안 내고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리스 승계로 하면 적어도 보증금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납하지 말라는 거고, 이렇게 X5 40i면 휘발유 차량 아닙니까? 지금 출고 대기가 3개월에서 5개월 걸리는 차량이니까 7,000km라면 좀 싼 금액에 사고 싶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차량들은 리스 승계로 넘어가면 될 것 같다. 넘기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절대로 반납하지 말아라 또 한 번 침튀겨 봅니다.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리스 생활 시유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